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시간에 3% 하락해서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현금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뉴스가 터질지 이 신석재 같은 경우도 3% 하락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아셨죠? 시간에 3% 디스카운트.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다시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식을 왜 잡는지. 남북 실무회담으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들어가니까 지금 기존에 정부가 금강산서 남북 실무회담 각자 북시설 철거 요구에 역제안 이런 식으로 이거는 16시간 전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아 경제 뉴스가 하나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24분 전에 아시아 경제에서 남북 실무회담의 역제안으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했던 정부의 계획이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문서로만 하자는 식으로 북한에서 했다는 식으로 지금 아시아 경제에서 나왔는데 사실 김정은이가 제재를 풀어줘도 남쪽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이 투자 안 합니다. 남쪽에서 투자를 해줘야지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함께 합니다. 이 부분만 포인트예요. 그리고 예전에 북한이 남북 교류를 끊겠다고 해서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관리단을 전부 철수시켰었잖아요. 그때도 신원이나 이 남북 관련주가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하한가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도 5% 정도 갔었는데 손절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겁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주가가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주체별로 이게 간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빨간불로 2%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인이 매수했죠.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18만 주 매수했죠. 그죠? 뭐 얘네들도 뭐 그냥 매수했겠어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했겠지? 현대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외국인 전부 다 쌍끌이 해갖고 매수해놨는데 그죠? 아주 싸게 던져주잖아요. 73,700원인가요? 그러면 냅다 그냥 질러놓고 그죠? 73,500원 한 40주나 50주 그냥 질러놓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이걸로 몰빵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3% DC를 언제 받아요?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3% DC, 5% DC, 10% DC 이렇게 받는 거지. 근데 이게 정확한 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시아 경제 뉴스는 아시아 경제 한 개 뉴스만 나와서 그죠? 하나의 뉴스만 나와서 저는 그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전체 KBS, MBC 메인 큰 뉴스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로켓 쏴도 남북쪽 꼼짝도 안 하는데 시간에 이렇게 빼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항상 남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지금 뭐 거래량도 몇 주, 12,000주, 13,000주밖에 안 돼요, 얘. 그죠? 얘 13,000주밖에 안 되고, 일신석재 89,000주. 아주 악재다 그러면 100만 주, 200만 주에서 하한가로 그냥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실전 경험에서 나올 거다. 뭐 3% 빠지면 뭐 어차피 똑같이 시작하는 거고, 내일요. 만약에 3%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매수세가 들어오면 막 내일 또 공략할 준비를 함께 해야죠. 시간에 3% 잡았죠? 내일 한 7% 빠졌다 그러면 갔다가 오늘 1000주 잡았으면 내일 2000주를 잡아야죠. 10% 빠지면. 왜냐하면 지금도 최저점인데, 응? 지금도 최저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신석제도 최저점이고, 오늘 제가 일신석제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남북 관련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다. 조금만 잡아놔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3%를 또 DC를 해주네? 그거 잡을만 하죠. 그죠? 계획하고 있던 종목이 느닷없이 물량이 나오면 남들은 던질 때 나는 잡아서 어? 수익을 내면 되잖아. 2% 내일 만약에 안 빠지면 3% 수익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익 아무 때나 가능하죠. 이런 취지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최소 뭐 5% 빠졌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반등하겠죠. 위치가 이치인 만큼. 제가 주가는 하락을 시키는 이유가 있고 상승을 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락이 마감이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돼 있고 상승을 마감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하늘 모르고 올라가요. 어떤 종목이든 못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수세가 수급이 못 따라오거든요. 반대로 저 밑에 바닥,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마이너스 90%까지 돼도 손절 안 할 사람 안 해요. 90% 해갖고 팔아갖고 뭐 하게요? 1,0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상장 폐지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8%에 건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겁나라고 할 때 이때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행복화할 때 아까 그 미스터 블류 공시토적 행복화라 했죠. 그 확정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제로가 안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갈 때는. 그죠? 반대로 악재가 터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슨 어떤 악재가 나올 건데 이제 사람들이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주식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미스트 볼류 같은 경우는 제로 소멸이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그랬던 거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하고 이거는 내가 오늘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악재가 터졌는데 일시적인 악재 같아요. 왜냐면 금강산 철수하고 저거 철수한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나중에 최악인 상황 요즘은 로켓을 발사를 해도 남조선에서 우리 남한에서 저기 미국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니들 로켓 아무리 쏴봐라 해도 남북 관련주가 10% 20% 빠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 니네들 훈련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김정은이는 체제 보장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하고 또 사이를 아주 좋아졌으면 해요. 왜냐하면 걔는 인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배돼지에 기름이 차거든요. 김정은이는요. 그래서 한국이 도와주지 않고 일본이 도와주지 않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고립된 상태에서 항상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통치를 하고 있을 거죠. 그래서 김정은 다음 세대까지는 안 간다. 김정은에서 끝난다. 남북 통일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현금으로 매수를 해놓고 느긋하게 저점에서 남북 관련주도 고점 때릴 때는 잡는 거 아니고 바닥 떨어졌을 때 바닥 칠 때 남들 버릴 때 이럴 때 줍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남북 관련주 재료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증시는 큰 시장이 돌아올 거다 내년에는. 그리고 연말까지는 증시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에 연말에 증시가 좋아지려고 하면 남북 문제든 북미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계관이가 나와가지고 뭐 연말까지 기다린다는 거. 김정은이가 새해 인사할 때도 그랬어요. 연말까지 딱 한 번만 만난다고. 지 입으로 딱 한 번만 만난다고 판문점에서 만났으면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지. 그죠? 딱 한 번만 만난다고 그래서 만났으니까 올해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통치자가 두 말 하겠어요? 한 말에 끝내야지. 그죠? 올해까지 중간에 이제 북미 실무회담을 곧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에, 북한 쪽에서. 남조선을 압박을 해야지. 남조선에서 또 미국에 가갖고, 남한에서 미국에 자꾸, 북한 풀어주자, 뭐 하자,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통하지도 않는데, 어? 트럼프하고 다이렉트 대화하는데 남북 문제는 문화적인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아주 꼴통이에요, 이놈이. 남북을 문화적으로 풀고 저번에 그 축구할 때 있잖아요. 그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할 때 이때 남쪽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하면서 응원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보여줬어야지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 멍청한 꼴통 새끼가 그거를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밑에 애들이 꼴통인지 김정은이 위에 있는 애들이 꼴통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는 우리가 쉽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저점 되면 주식 좀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북미 실무회담 한다고 그럴 때 주식 팔고 또 저기 뭐냐 김정은이가 저렇게 짜증낼 때는 주식 잡고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 남북 저기 연락관 철수한다고 할 때 그때 한번 된통당했잖아요. 일신석재 마이너스 5%를 해갖고 손절을 시켰더니 사람들요. 그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듯 하더니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에 한번 잡아봐라. 왜냐면 저는 경험해서 이 새끼 꼴통이 꼴통짓 해놓은 거 해서 그 주가가 빠지려고 했던 거를 또 정부에서 다시 실무회담 하자고 그래갖고 반등을 주려고 그랬는데 반등을 주려고 해서 외국인도 매수했는데 오늘 뭐 아시아 경제에서 뭐 문서상으로 하자 그 말을 100%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조금만 담가 놓읍시다 해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좋으니까 회사 좋으니까 현대엘리베이터 50주 잡고 뭐 어차피 내일 요래오면 수익 나면 입절하면 되고요. 일신석재 조금 잡아놓고 아주 이 정도는 모험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몰래 조금씩 파는데 내일 주가 띄우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거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이 손절하겠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 37,400원에 저는 잡았는데 지금 100원이 올라갔습니다. 일신석재는 60원에 잡았습니다. 55원에서까지 떨어졌네. 조금만 잡아야죠. 내일 또 아침에 또 혹시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그때 조금 더 잡으면 되잖아요. 좀 이제 지능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럴 때는. 내동매매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오겠다 생각하면 오늘 잡았던 거 잽싸게 수익 나면 입절하고 안 나오겠다 생각하면 꽉 들고 있는 거고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주식은 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면 입절하는 거고 고점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생각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저 밑에서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 입절.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입절. 누구한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항선 돌파하겠다 생각하면 홀딩. 저항선 못 돌파하겠다 입절. 번정 컷.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백손의 촉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점에 오늘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3% 빠져서 할인 가격으로 저는 매수했다고 했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잡으신 분들도 백손이 뭐 내가 뭐 물 먹이려고 잡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일 수익 내라고 잡으라고 했던 거니까 여러분도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은 반드시 해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